안녕하십니까, 팩트포인트입니다. 오늘 한국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48%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24%, 딱 절반이죠. 아무래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근데 나머지 야당 쪽의 지지율은 그다지 높지 않고요. 조국 혁신당이 4%. 조국 대표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지금 구속 수감이 되었죠. 아마 그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전국에도 지지율 상승은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 진보당 0.3%, 그리고 무당층이 현재 21%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보통 우리나라 무당층 비율이 통상적으로 보면은 25%에서 30% 가까이 됐었는데, 요번에 그 무당층 쪽에서 일부가 이 탄핵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지지를 보내지 않았나, 요 분석만 보면은 정당 지지율 분석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33%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이 27%예요. 대략 6%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고, 부울경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더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38%, 국민의힘은 36%. 이 부분은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친윤계들이 똘똘 뭉쳐서 탄핵에 반대했던 거,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요런 판단이 들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은, 이재명이 압도적입니다. 지금 현재 37%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전 당대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주말에도 11%였는데 5%로 급락했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홍준표가 조금 올라서 5%, 한동훈하고 홍준표가 같은 5%가 나왔네요. 그 다음이 조국이 3%, 오세훈이 2%, 김문수가 2%, 이준석 2%, 유승민 2%, 안철수 1%. 특이한 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처음으로 대선 후보감으로 여론조사에 올랐습니다. 1%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의견을 유보했다는 지지자가 없다는 층이 지금 35%야. 이것도 굉장히 높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재명이 37%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는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48%인데 그거에 11%가 못 미쳐요.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 그 지지자들 중에서도 10% 이상이 이재명을 현재 원톱으로 나서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죠. 지금 대통령의 헌재에서 그 탄핵 심리가 언제 끝날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지금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는 문제로도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아무래도 1월달 들어서야지 대통령 탄핵 심리가 제대로 들어설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이재명도 지금 선거법 항소심이 이제 다음 달이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항소장을 어제 전달이 됐다고 하죠. 이재명 측에게. 법원에서 인편으로 직접 전달을 했죠. 폐문 부재 이런 걸로 해서 이재명이 그 서류 송달을 안 받고 있었는데, 어제 인편을 통해서 직접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20일 안에 항소 이유서 제출을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할 것이고, 그리고 뭐 다음 달이나 돼야 항소심 심리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2월 달에는 또 법원이 그 법관들 이동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략 한 2주 정도, 길면은 3주 재판이 또 없습니다. 2주에서 3주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보수 측에서는 633 그 선거법 원칙을 지켜달라라고는 하는데, 과연 그 이재명 선거법의 항소심이 2월 달까지 끝낼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선거 공판을 빡빡하게 짠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뭐 2월 말이나 되어지 결심 공판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항소심의 선고가 내려지는 거는 아무리 빨라도 3월 중순 내지는 3월 말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타이밍이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대통령의 헌재 심리도 1월 달에 시작을 한다고 보면은 최장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4월 18일에 두 명의 그 또 헌재 재판관들이 임기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최대한 그 전에 심리를 끝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정치권에서 추측하는 걸로는 대통령의 탄핵 심리도 대략적으로 3월 중순, 약 3개월 정도는 아마 심리를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법적 다툼 공방을 나설 걸로 보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거를 빠르게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대통령 탄핵이란 그 아주 중차대한 심리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심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파면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4월 접어들어야 4월 초중순 헌재 재판관 2명이 나가기 전에, 직전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재명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러고 나서 보면 대략적으로 4월 중순 정도 대통령 파면이 된다고 보면은 60일 후면은 6월 중순경에 대선이 치러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재명의 선거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과연 그 전에 판결을 내려줄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이재명 그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이 뭐 항소심 유무죄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됐을 경우에 과연 대법에서 그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지고 빠르게 5월 말까지 적어도 그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과연 그렇게 빨리 그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을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이 항소심 결과만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그 상태에서 대선 전국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현재로서는 이재명이 독보적으로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뭐 앞서 나간다는 거는 뭐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좀 현재 이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2021년 10월 이후로 쭉 살펴보면은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이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온 겁니다. 37% 나온 게. 지금 쭉 20%대에서 그 횡보를 했었어요. 제일 낮을 때는 뭐 15%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2022년 6월 그때 경이었고, 아무래도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때 이제 지방선거 보수가 이기고 그러면서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때 지지율이 잠시 낮았었고 그 이후로는 20%대에 머물다가 요번 12월 2024년 12월 셋째 주에 가장 높은 37%의 이제 지지율을 보였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는 올해 3월 총선 전국이었죠. 그때 24%로 그때 같은 주에 이재명이 23% 나왔었는데 잠시 이재명 대표를 앞섰던 적이 있습니다. 1%. 그리고 총선 끝난 후부터는 10% 후반대를 상회했어요. 뭐 15%에서 19%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11월 들어서면서 좀 더 떨어지면서 10%대 초반대를 나타나다가 요번 주에 5%로 급락한 지지율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 여파로 인해서 보수층에서 좀 안 좋게 보는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한동훈에게 등을 돌렸을 거예요. 요번에 그 여파 가장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홍준표 같은 경우는 그간 지지율에서 보면은 가장 높았을 때가 맥시멈이 15%, 2021년 11월에 한번 15% 찍었던 적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한 자릿수 2%에서 뭐 5% 안짝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대통령 탄핵 전국에 와서 아무래도 보수층,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그런 지지층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지지층들이 현재 홍준표에게 결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5%의 지지율, 한동훈하고 같은 지지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치인들은 뭐 지지율이 낮아서 지금 논하는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따져볼 것은 지난번 19대 대선에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의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당선 득표가 43.1%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심상정이 그러니까 그 좌파 쪽에서는 진보 쪽에서는 심상정이 문재인 대통령이 41.1%를 기록했고요. 심상정이 6.2%를 기록했습니다. 합쳐 보면은 범진보 연합에서 약 47.3%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리고 홍준표가 그때 당시 24% 득표를 했고요. 안철수가 21.4%, 유승민이 6.8%의 득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범보수 쪽이 오히려 표는 더 많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은 됐지만. 그런데 문제는 표가 갈렸죠. 이게 아무래도 탄핵에 반대했던 그때 당시에도 박근혜 탄핵에 반대했던 지지층들은 홍준표를 찍었던 것이고 그게 24%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 유승민을 합치면은 요쪽이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보수지만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게 지금 28% 정도 됩니다. 안철수와 유승민을 합치면 홍준표보다 더 많아요. 지지율이. 이게 뭘 뜻하느냐. 결국 탄핵 반대 쪽의 지지층만을 가지고 가서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 보수 쪽에서 어떻게든 후보가 단일화돼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범보수라고 볼 수 있는 개혁신당의 이준석도 지금 대선 몸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범보수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일단 내에서 뭐 대선 경선 당연히 치르겠죠. 아무래도 지금으로 보면은 가장 유력한 사람들은 한동훈과 홍준표, 오세훈 이렇게 3파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탄핵 반대파가 후보로 나오느냐,
탄핵 찬성파가 나오느냐. 굉장히 이게 대선에서 보수가 또 한 번 정권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9대 대선을 봤을 때 탄핵 반대했던 후보가 나온다. 이렇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뭐 통계가 보여주는 거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다는 거는 비상계엄이 반헌법적 위헌적인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헌재에서 인정을 해준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반헌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대통령을 그걸 옹호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선 전국이 펼쳐진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이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다. 위헌이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었던 아무래도 한동훈이나 오세훈 쪽으로 대선 후보를 결정 지어야지 그나마 이재명하고 한번 상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